그 개인회생제도는 채무가 본인이 가진 자산보다 많아서요, 돈을 못 갚게 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을 주고 본인이 갚을 수 있는 돈만 갚도록 하고 나머지는 빚을 탕감시켜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희 법무법인에도 이런 개인회생 또는 개인 파산을 문의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사건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신청 자격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급여생활자가 됐던 사업소득자가 됐던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 이 수입이 인정돼야 되고요. 빚이 본인의 자산보다 많아서 이거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 인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빚은 담보 없는 채무는 10억, 담보가 있는 채무라면 15억보다는 적어야지만 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신청해서 면책된 경우가 있다고 하면 5년이 지나야지 다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절차를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 개인회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신청을 하면은요, 이런 것을 쭉 관리하게 될 개인회생위원이 선임이 되고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이 사람한테 그만 빚 갚으려고 독촉하세요, 빚 갚으려고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세요 라는 취지의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럼 일단 이 명령이 내려지면 이런 채권자들한테 시달리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채권자들을 모아서 집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너 빚이 어디 있니? 누가 채권자니? 라고 다 모은 다음에요, 집회를 열고요. 그 다음에 네가 돈을 어떻게 갚을지 변제 계획을 검토한 다음에 그걸 인가해 줍니다. 네가 빚이 1억이 있는데 네가 지금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은 뭐 1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기본 생활비를 뺀 요 금액만 3년간 또는 5년간 갚아라 라고 해서 변제 계획안이 만들어지고요. 그거를 꾸준히 수행을 하면 면책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빚을 탕감받고 온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빚 갚는 게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민감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크게는 실비와 법률 서비스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비 같은 경우는요, 신청 비용이 있는데요. 신청 비용은 3만 원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채권자들에게 관련 서류들을 송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 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이 비용이 달라집니다. 법률 서비스 비용도 사실은 채권자의 수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나는 은행 한 군데 또는 신용카드 한 군데, 두 군데 요 정도밖에 빚이 없다. 대신 그 빚이 너무 많다라고 해서 신청하는 경우와 작은 빚들이 너무 많아갖고 막 10군데, 20군데 채권자들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좀 비용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는 한 채권자마다 송달 비용으로 한 4에서 5만 원 정도가 1회에 들고요. 보통 한 8번 정도 송달이 되기 때문에 40에서 50만 원 이 정도의 송달 비용이 드는 게 일반적이고요. 법률 서비스 비용 같은 경우는 법률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요. 한 150만 원 내외, 좀 어려운 사건 한 200만 원 정도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이 개인위생 같은 경우는 정해진 절차를 잘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사건 모두 서류 하나하나를 다 변호사가 작성을 하지는 않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어떤 사무실을 가보면요, 변호사님 얼굴은 볼 수도 없고 그 사건을 담당하는 사무장만 보고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변호사가 전체적인 이 사건을 통제하고 관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사건을 관리하는지 아예 맡겨두는지 이런 거를 잘 좀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개인의 상황을 어떻게 법원에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변제 계획을 정할 때 빚을 더 많이 갚으라고 할 수도 있고 조금 덜 갚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인지를 좀 잘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려면은 그 전에 수행했던 사건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시고 법률사무소를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오셔갖고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째, 저 신용카드 쓸 수 있나요? 통장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 경제생활 어떻게 하죠?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통장은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통장과 체크카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는 아직 신용이 회복된 건 아니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만들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나 직장 생활하는데 혹시 이게 불이익 받지 않을까요? 한데 본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개인회생에 들어갔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금융회사를 다닌다거나 카드회사 같은 금융 관련 일을 하면 그 개인의 신용을 알려주도록 하는 회사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보통의 회사에서는 불이익 받을 일이 없습니다. 또 많이 하는 질문은 내가 이렇게 개인회생에 들어가면 우리 부인이 지금 급여생활자인데 뭔가 문제되지 않나요? 기본적으로는 전혀 불이익받을 일이 없고요.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나중에 변제계획안을 짜고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청산가치를 정할 때 부인의 수입이 좀 고려되는 수는 있어도 부인의 경제활동에 어떤 해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내가 가진 모든 채무를 다 탕감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요. 우리 도산법에 보면은 비면책 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벌금, 과태료, 근로자 급여를 줘야 될 것들, 아니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그러한 채무.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아무리 그 변제 계획을 짜서 넣다고 하더라도 면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고스란히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면책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그 개인위생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알아봤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변호사 일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가 빚 때문에 고통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거나 이런 기사를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개인위생제도가 굉장히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잘 이용을 하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주는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새 생활을 찾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이 개인위생제도를 통해서 잘 변제를 마치셔가지고 새 경제활동을 하게 된 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보람이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이 개인위생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적극적으로 제도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지금의 김미돈 변호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